히로에락 웃음과 감동이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오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당신의 스토리. 전준비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개인의 삶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개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오늘도 분위기가 훈훈한데요. 자, 오늘 개인사 편찬위원회에서 만나볼 주인공.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산에서 만난 이 남자 혹시 나무꾼인가? 아니면 무술을 연마하는 무예인? 어쨌든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정읍 내장산에 가면 볼 수 있다는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다. 이번에 또 뭔가를 준비하는 주인공. 동물처럼 손발을 이용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마치 산짐승을 보는 것처럼 움직임이 가볍고 날렵하다. 산에 오르다 보면은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몸짓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나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더 살리려고 맨발로도 가고 네 발로도 가보고 회전도 해보고 여기서 마음껏 수련해보는 거예요. 택견 달인 김석환 씨.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택견 달인으로 통하는 석환 씨는 고향 정읍에서 택견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택견 안에 모든 운동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택견의 몸짓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거기다 검을 들면 검술이 되고 창을 들면 창술이 되고 특별히 다른 운동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한국의 무술인 택견을 통해 한국 무술 정신을 알리려는 김석환 씨. 석환 씨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택견을 가르치고 있다. 제 목요인데요. 아이들 택견 지도하러 왔어요. 학생들에게 택견을 통해 후연지기를 알리는 석환 씨. 자신의 후배들이기 때문에 애정이 더욱 각별하다고. 30년 어린 후배들과 견주어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대단한 체력을 자랑한다. 이야, 잘하시는데요. 너무 착하시고 너무 잘 지도하십니다. 참 친구처럼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석환 씨. 아빠다. 저는 첫째 김재현입니다. 저는 둘째 김호연입니다. 날고 긴다는 택견 달인 김석환 씨도 집에 오면 평범한 아빠로 돌아온다. 한편 그 시각 석환 씨의 아내 이선희 씨는 정읍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읍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었던 선희 씨는 남편 석환 씨를 만나게 된 후 정읍에 정착해서 살게 됐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드라마 기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작 소설가가 정읍에 가면 어떤 그 택견하는 그 관장이 있는데 말만 잘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호구를 하고 호구.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올라갔어요.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좀 지혜로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느낌이 딱 왔어요. 마치 영화 같은 부부의 러브 스토리는 정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단란하게 이렇게 살면서 또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로의 재능과 성격을 잘 아는 두 사람은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환상의 파트너다. 김석환 씨는 매일 새벽 내장산에 오른다. 각종 SNS에 내장산 일출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석환 씨.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정읍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싶더라고요. 날씬해지는 게 정말 제 수건 사업입니다. 같이 운동하시면 되겠네요. 그건 안 돼요. 같이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하지 않고 날씬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석환 씨와 그런 남편을 사랑하는 선희 씨.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본다. 자, 오늘의 주인공 김석
김석환, 이선희 부부 만나보겠습니다. 대장산 매일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번 정도 오르셨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간 게 967번입니다. 그걸 또 다 세셨네요. 1000번이 고지 앞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에게 어떤 또 매력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김석환, 이선희 부부의 역사설을 펼쳐보겠습니다. 임지웅 의원이 또 프로필을 준비하셨어요. 네. 팩트, 임팩트. 바꿨어요. 이크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에크. 자, 이 두 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남편인 김석환 씨는 택견 인생 20년 경력의 택견꾼이고요. 우리 아내 이선희 씨는 결혼 전에 서울에서 방송국이며 공연계를 아주 주름 잡았던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데는 연결고리가 있었죠. 무술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정읍 샘골 시장에 야한 야시장을 만들면서 더 좋은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활력과 에너지를 전해주는 김석환, 이선희 부부 두 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 임지웅 위원의 프로필을 쭉 들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잘생긴 분이 해주시니까 조사를 되게 행복하네요. 우리 김석환 씨는 어떠세요? 프로필. 만날 때는 프로필을 보고 서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네. 항상 저를 보면 항상 웃길래 저는 제가 좋아서 웃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다 웃더라고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드디어. 네. 무술로 인연이 됐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시작이었는지. 아니 저는 여기 아까도 여기 MBC 여기 오는데 네. 정말 친정에 오는 그런 기분인 게 제가 이제 서울 MBC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라디오 너무 옛날 분이어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제 허수경 씨의 정수경 씨. 알죠. 다 아세요. 그다음에 윤도현 씨의 2시의 데이트, 김장훈 씨 이렇게 해서 MBC FM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여기 딱 오는 순간 정말 저도 모르게 친정집에 온 것 같이. MBC라고 하는 그 세 글자에. 저희 때는 이제 M본부 M본부. 했을 때 그 본부에 들어오는 기분이어서 너무 행복했고. 근데 이제 라디오 작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드라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MBC에 드라마 기획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원작을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비라고 하는 아주 그 대작 그 하용준 작가가 쓰신 무예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드라마화를 하려고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원작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작자분이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아까 그 VCR 보면 이렇게 정급에 가면 이렇게 김석환이라고 있는데 말만 잘하면 다 밥도 주고 다 준다고. 그래서 그냥 호구라고. 그래서 놀러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자료조사 겸 해서 그렇죠. 만나게 되신 거군요. 그 이제 원작자는 이미 전국에 있는 무예인들을 다 만나보시고 그 소설을 다 집필하셨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드라마화를 하다 보니까 무술 지도라든가 그렇죠. 대역이라든가 이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 무예에 관한 이야기는 나보다 나을 것이다. 이러면서 남편을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딱 만났잖아요. 네. 만났을 때 진짜 호구던가요? 어땠나요? 저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 처음 받아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도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길어와요. 매일매일. 새벽에 첫 물을. 산골짜기. 네네. 그리고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농장을 가요. 제가 포도 먹고 싶다 그러면 포도 사오는 게 아니라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를 따다가 갖다 주고. 어머나. 저는 이제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있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마을 사람한테 다 고쳐주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좀. 네. 나한테 어떻게 저는 갖다 준 줄 알았는데 물을 길어다가 한 20가정 정도 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사모님이 잘생긴 사람뿐이 아니라 누구든 웃듯이. 그렇죠. 나눠주고. 그렇죠. 이분은 그냥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서 막 일에 찌들어 살다가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나니까 야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느냐 속은 거죠. 그러면 남편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첫 인상에 대해서. 첫 인상은 이제 너무 예뻤지 뭐. 집안 내력이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막걸리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꼭 시장에 가시면은 막걸리를 이렇게 좀 덩치가 있으신 분하고 이렇게 막걸리를 드시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딱 보고 반하더니 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겠다. 대대로 약간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저 나이가 좀만 어렸어도 그럼 거기 첫째 아들이랑 어떻게 잘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음이에요. 여기서 시부모님을 만나고. 아니 그런데 보통 지금 두 분이 살짝 넘어가셨는데 그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뭘 가져오고 이건 조금 나중 얘기고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첫인상. 첫인상.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정말 낡고 허름한 등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약간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었어. 뻔히 오는 거 아는데도. 예, 네. 근데 보고 너무 참 후지다 옷이 후지다. 근데 그 와중에 딱 봤는데 제 얼굴은 되게 잘생겼네. 이게 첫 인상이었어요. 얼굴은 괜찮다. 왜냐면 저도 이제 MBC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얼굴엔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이병헌, 이정재 다 봤어요. 제가. 좀처럼 놀라지 않는데 그래도 그날 이렇게 두건 쓰고 이렇게 딱 여기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카메라 잠깐 안 나와가지고. 요 정도. CG로 좀 가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석환 씨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 서울에서 뭐 일을 하러 왔는데 네. 좀 며칠간 일을 보다가 이제 소설관을 갔거든요. 네. 근데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왜 안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면 정말 폭로전이 정말 뭐 저희가 좋습니다만. 아니 근데 있었는데 그때 몸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옆방에서 뭘 끙끙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가봤더니 몸이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아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을 가라고도 못하고 아니 그 밤에 아가씨 혼자 있는 방을 덜컥 들어가 봤어요? 아니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예?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안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배가 안 좋고 이렇게. 아 배를 또 만져봤어. 아이고야. 아니죠. 이거는 지금 하는 소리고 사실 이제 제가 19살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아이고. 너무너무 일에 빠져 있었어요. 35살까지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너무 거기서 이제 지기 싫으니까 어쨌든 건강을 좀 잃어서 그냥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드라마 이제 기획해주고 그걸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거를 해서 첫 작품이었는데 이제 남편 만나게 돼서 내려왔는데 제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남편 주변에 온갖 도사들은 전국 도사 다 알아요. 그 순간에 전화하니까 그 도사님 3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을 잃은 줄 알고 그러니까 몸은 많이 아픈데 정신이 멀쩡했는데 창피하니까 기절한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3 도사님들이 이제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석환이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형편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그냥 건강한 여자 만나라. 제가 기절한 척 하니까 번뜩 눈 뜰 수도 없지만 아니 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 남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쳐서 쓰려고 이러는 거예요. 드라마 대사가 여기서 고쳐서 쓰려고 이러는데 잘 고쳐졌어요? 근데 그때 아무튼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후회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정점을 찍고 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남편 만나자마자 이게 이렇게 심리적인 병이었나 봐요. 어쩌기 씻을 듯이 났는지. 제대로 놓쳤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몸이 아팠던 게 그 압박감 뭐 이렇게 일에 대한 압박감 막 1등에 대한 그 MBC를 떠나면 안 돼 막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인데 남편 만나고 그런 욕심 내려놓으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그럼 몸도 좋아지셨고 네. 또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셨으니까 같이 이제 서울로 가서 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7년을 제가 노력했죠. 서울로 같이 가시는 서울만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겠다. 그 남자가 프로포즈할 때 하는 얘기. 너를 정말 대한민국의 이소룡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야. 그런데 7년간의 그런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은 안 됐어. 아니 그럼 김석환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택견을 하셨으니까 같이 서울로 가셔서 서울에서 택견 하셔도 이왕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사람도 많고. 이제 원래 이제 서울에서 저는 또 해봤어요. 옛날에 신사동 쪽에서 이제 처음 택견 이렇게 도장을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편찮아서 내려왔고 네. 근데 이제 정읍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 도사부터 과학자까지 그때 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또 이렇게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정읍이 제일 좋고 지금 보면은 또 내장산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뭐 딴 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서울 분이시잖아요. 네. 저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물론 시골에 오면 되게 좋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제가 큰애를 이렇게 낳는데 네. 제가 낳고도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애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낳았으니까 제가 제 아들인 줄 알지. 그냥 걔랑 같이 단둘이 있어도 사람들이 저한테 다 얘네 엄마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렇게 내가 나는 정말 방송 잘하지만 나는 정말 예쁜 아기를 낳는 그게 있구나. 능력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또 얼른 낳았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잊고 살지만 사랑해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워 작가 일은 이제 못하게 되셨고 네. 그런데 또 쉬지 않고 엄마 학교를 살던 마을에 만들면서 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또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엄마 학교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새로운 행복이죠. 남편 생기고 아이 생기고 둘째 생기고 이랬는데 우울증도 생기더라고요. 행복한데 또 늘 사회생활 하다가 그렇죠. 계속 있으니까 또 다른 우울함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이렇게 네.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편이 집 앞에 동사무소가 있고 그 옆에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권해준 거예요. 뭔가 봉사활동을 해봐라.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가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방 하나를 만든 거예요. 엄마랑 애기랑 모여갖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우는 거예요. 왜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육아하는 않고 왜냐면 대학도 나오고 사회생활 하다 엄마들이 갑자기 애를 낳았다고 집에서 애만 보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울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얘기할 데 없죠. 왜냐면은 그 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은 못 하지만 요즘 여자들은 다 배우는 만큼 배우고 사회활동 해보다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공식 명칭이 있어요. 경단녀. 맞아요.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모여서 이제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여가지고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네네. 왜냐면 애기 데리고 커피 마시면 못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준비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 뭐 드립하는 거. 그래서 그거 엄마들이 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 향기에. 그거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막 우정이 싹 트는 거죠, 막 그때부터. 근데 커피 마시다 보니까 발레하던 엄마도 있고,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엄마도 있고, 저같이 작가했던 엄마도 있으니까 이제 품앗이 한 거예요. 다들 전문 분야가 너 와서 애들 이거 동작해. 너 와서 영어로 노래해. 또 저는 또 뭐 이렇게 기획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막 이렇게 뭐 엄마표 마을 이렇게 만들고 뭐 카피도 제가 썼어요.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 지금 아기 때문에 힘들지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새로운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편분도 좀 만드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나요?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내가 다 뒤에서 내가 조종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도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네, 다 제가. 다 내가. 아니, 김석환 씨가 보기에 아내분께서 이 엄마 학교를 하기 전과 한 후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본인이 또 이제 서울에서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들을 잘 나눠주니까 굉장히 본인도 행복해하고 그리고 집에만 오면 사람이 좀 아파요. 나가면 또 활기차고 그래서 또 나가야 사는 여자예요. 나가야 사는. 시민들 대상으로 도시 재생 프로그램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5년 전에 아기 낳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꼬리를 문다고 일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를 하게 되고 또 마을 만들기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중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또 시작이 돼서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막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추임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별거 아닌 거라도 동네 아저씨가 말을 하더라도 옆에서 막 정리해주고 또 막 웃어주고 또 얼씨구 해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하고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의 재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공동체가 파괴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은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재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멋쟁이다. 작가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우리 캐릭터들을 딱딱 바로 아시고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캐릭터 잡지만 쳐다보기는 자꾸 일로 보게 돼요. 저희 다 알아요. 저희가 질문했는데 저렇게 대답해요. 아니,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자, 이쯤에서 아니, 뭐 김석환 자연스러운 씨의 거라고 그 생각하죠.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내의 모습을 자주 보십니까? 매일 보죠. 이렇게 좀 외간 남자한테 막 이렇게 보고 이런 걸 매일 보세요? 저는 나가면 더해요. 뭐 시장 같은 거 아줌마들이 저를 에워싸 저는 숨을 못 쉴 지경이에요. 그 정도 괜찮다. 억울하다. 이 부부를 오늘 뭐 때문에 소리를 이따가 진짜 좀 치워주세요. 땡겨으로 좀 아니 근데 도시 재생 사업 하시는 것도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참 기발하면서도 좋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왜 이런 일들 하려면 좀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굳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생각에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재미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태지를 매일 볼 수 있었고요. 아무 때나 이렇게 뭐 조용필 오빠 보고 싶으면 전화해서 전화할 수 있었고 또 뭐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해서 그걸 이제 그만두고 났을 때 정말 인생이 세상에 재미난 게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이거 엄마표 마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후에 MBC 그만두고 나서 10년간 뭘 해도 재미가 없더니 요 일부터 새로운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크고 막 유명하지 않고 동네 아줌마들인데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애 때문에 부딪히고 하면서 인생의 재미를 찾게 되니까 계속 그 후로 여기서 찾는 거예요, 계속. 사실 오늘도 이제 MBC 와서 잠깐 재밌지만 다시 이거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조금 알게 한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좋은 학교도 안 나오고 또 어디를 멀리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정읍에서 택견만 하고 산만 타거든요. 근데 정답이시죠? 민망해 놓고 계신 아니, 그러니까 종작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 그 똑같은 짓을 너무 재밌게 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애도 솔직히 남편이 다 봐요. 저는 애를 알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보통 남편은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근데 아이들 보는 게요? 네. 이렇게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업어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요. 그거 다 다 했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재밌다고 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남편하고 한 10년 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재미를 발견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서 어떤 그런 원동력,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금방 얘기하셨지만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선수 중에 역도 선수들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은 동작을. 예를 들어서 공 가지고 여러 명이 하는 거면 재미라도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 동작도 아주 단순한 요거를 자기 혼자 이 싸움을 하려면 얼마나 내공이 탄탄해야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아니 남편 태권 동작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지금 그 동작만 지금 20년 30년 똑같은 동작. 근데도 그 재밌게 하시는 이유도 남편 또한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뭘 배우고 그러면은 1000가지, 10,000가지를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를 1000번, 10,000번 하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도자기들이 많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것만 시키니까. 새로운 걸. 왜 저기는 안 시키고 왜들 맨날 재미없게 하냐. 근데 제가 그거를 알았을 때 아는 것을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계속 또 어떤 그 기계처럼 계속 흉내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좀 힘들고 부모님들도 하루에 계속 뭐를 배워야 되는데 계속 한 가지만 그거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동작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운동을 아이들이 너무 다 잘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던져주면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 이렇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운동신경이 단 0.1%도 없거든요. 그 대신 다른 활동신경들이 많이 발달되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모든 근육이 혀에 다 묻어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처럼 아까 그 등산 갈 때 그런 거 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제 엄마도 이제 내장산도 올라가거든요. 많이 발전하셨네요. 테이블 딱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서 오뎅하고 라면하고 먹고. 시간은 다 채우고 다 갔어요. 아니 내장산에 오세요. 그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연자봉이 있고요. 연자봉 꼭대기에 정말 맛있는 오뎅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봉우리 한 3개를 넘어가지고 연자봉으로 와요. 그럼 저는 이제 케이블카 타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맨발로 네 발로 막 기어서 오면 오뎅 국물을 주죠.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재밌게 사시네요. 네. 근데 느끼는 게 서로의 방식에 대해서 일부러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부부는 부부죠. 서로 바쁘다 보면은 분명히 부부 싸움은 있습니다. 그렇지. 아, 그럼요. 부부 싸움 없으면 부부도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뭐 싸울 일이 없는데. 안 싸우세요? 아니 왜냐면은 기억이 거의 안 날 정도로 왜냐면은 싸우려면은 남편이 뭐 말대꾸를 한다든가 뭐 내가 한 말에 토를 잔다던가 뭐 잔소리를 한다던가 이래야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럼 화를 아예 안 내세요? 우리 신랑이 가장 크게 화를 낸 게 뭐냐면 선희 씨 저 지금 화 날려고 그래요. 날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크게 화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희 씨보다 나이 많아요. 이거 딱 두 가지가 화난 거예요? 그게 제가 들은 가장 크게 화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석환 씨 화 안 나세요? 화날 일이 뭐 없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이게 있고. 이제 살다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화가 살다 보면 이웃 간에도 이렇게 다투면서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내장산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게 막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분도 좋아지고 산에 오면 또 다 풀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극단적으로 어디 바다 쪽에 간 사람들은 꼭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산에 가다 보면 그런 것이 싹 풀려요. 그 두 분이 서로에게 별명을 하나씩 지어 본다면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저희 별명 있어요. 서로 있어요? 불러요. 예. 뭐라?
저는 당연히 아니, 원장 화가 좀 나면 저는 뚱땡이라고 얘기는 대못하고. 잠시만요, 안 싸우신다면서요. 현희 씨, 저 화나려고 그래요. 이랬는데. 저러고 말아야지. 대머리 아까 그거는 설정이었고 실제로는 야 이 뚱땡아 아이고, 대머리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잡을 것도 없어서 못 잡는다. 아니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뚱뚱하거든요. 전 뚱뚱하고 우리 신랑은 대머리예요. 근데 뭐냐면 인정은 대머리는 아닌데요. 두 분 다 완전은 아니세요. 학교에 가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여중생들한테 호신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머리가 좀 없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게 뭐냐면 저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거짓이 없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는 관여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 35, 38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알았어요, 서로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서로 바꿔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서로를. 서로를 냅두고 또 너무 예쁘게 보지도 않아요. 저희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사랑하지 않아. 우리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야. 근데 저는 막 사랑해서 만나는 그 어떤 부부보다 저희는 안 싸우거든요. 안 싸우고 잔소리 안 하고 바꾸려고 안 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사실 그 어떤 사랑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계획 없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1월 1일 날 정읍시민 1000명하고 1000번째 같이 올라가자고. 근데 뭐 특별한 거 없고 계속 이렇게 산을 오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선희 씨는요? 날씬해지는 거라. 저는 정말 소원이에요. 저 날씬해지는 거. 그러면 1000번째 1월 1일 오르실 때 같이 오르실 건가요? 아니요, 저 당연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원자동에다가 잠치상 촬영할 예정이에요. 하셔야지. 네네. 너무나 멋진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찬 위원들 오늘 김석환, 이선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의 역사서에 어떻게 적으실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비빔밥이 그 재료들이 잘 비벼져서 맛있는 비빔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 분은 절밥 같아요. 절밥이요? 예. 그러니까 비빔밥은 되게 막 섞여가지고 이게 맛이 이 각자 재료 맛이 잘 안 나요. 근데 절밥은 아주 소박하게 그 재료 맛이 나거든요. 먹어보면. 그럼 맹맹한 것 같지만 그 향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한 그릇 안에서 제대로 버무려서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 막 고치려고 막 그걸 깨려고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이해해주고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저랑 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걸 좀 포용해줄 접니다. 우리 너무 다르잖아요. 기르려고 합니다. 많이 달라. 예, 우리 너무 다르잖아. 예. 극단적으로 달라.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보라는 분이요. 예. 사랑이 많은 기적을 낳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사랑을 신성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단어를 찾아놨는데 사랑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위원들의 이야기 한마디씩 들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두 분께서 오늘의 대표 편찬위원을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건 의원님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예, 가까워서. 저도 뽑아도 돼요? 예. 네. 저는 여기 네.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를 오늘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끝까지 이 두 분을 왜 섭외했는지. 네, 농담이고요. 부부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김석환, 이선희 이 부부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아마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